자, 그 세마이 컨덕터가 도체와 부도체의 어떤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세마이 컨덕터지만 어떤 half 컨덕터입니다. 절반만 컨덕터인 반도체입니다. 그 원자과 전자가 4인 실리콘이란 구조를 보면 여기에 핵이 있고 주변에 4개의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또 옆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4개가 있는데 요 4개가 옆에 있는 거와 합쳐져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커밸런 본드라는 공유결합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전부 다 이렇게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체죠. 전기를 흘릴 수가 없는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진 상태인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상온이 있다면 그 중에 어느 한 밴드가 우리말로 여기 에지테이트 됩니다. 흥분됩니다. 흥분돼서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이 하나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프리 일렉트론이 되고 캐리어가 되는 거죠.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캐리어가 되고, 그 일렉트론이 빠져나간 자리에 홀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 홀이 하나 생기는데, 이 홀이 있으면 옆에 있던 일렉트론이 다시 홀로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에 다시 홀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2개의 캐리어가 동시에 발생한다. 도체에서는 캐리어가 일렉트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캐리어가 일렉트론과 홀이 있어서 마치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차지를 움직이는 캐리어이고, 그리고 홀은 플러스 차지를 갖는 캐리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이 일렉트론이 빠져나간 홀이지만 이론적으로는 홀의 무게도 있고 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다 어떤 플러스를 갖는 일렉트론에 상응하는 포지티브 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게 발생했다가, 예를 들어서 4개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고 여기 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렉트론이 우연히 여기 캡처돼서 이 한 페어의 캐리어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리컨비네이션, 그리고 이 관계를 thermal generation, thermal ionization, 그래서 이게 어떤 상대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지난 목요일 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thermal ionization, recombination. 그런데 이제 thermal equilibriu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새로운 겁니다. 이퀄리브리엄은 평형 상태입니다. 우리말로 평형 상태. 밸런스가 맞은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주목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했듯이 여기 이 thermal ionization 되는 레이트와 그다음에 recombination 되는 레이트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샴 don't put too much water on it. 오케이? 이 레이시 크다면 모든 캐리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리콘들이 전부 다 캐리어를 제너레이션하고 그래서 캐리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만약에 리콤비네이션 레이시 이것보다 큰다면 모든 게 다 리콤비네이션해서 캐리어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인구 증가율 얘기할 때 출생률과 사망률 관계를 얘기하고 근데 온도가 정해지면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이 레이트 오브 이오니제이션과 레이트 오브 리콤비네이션이 같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정한 온도에서는 이게 반드시 같아지고 그리고 그 상태를 thermal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열적인 평형 상태가 되면 이 만약에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아지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지죠. 일정한. 그래서 N은 프리 일렉트론의 density, concentration, 농도입니다. 농도는 항상 이게 페어로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되기 때문에 N과 P는 항상 같고 그래서 항상 일렉트론의 concentration과 그리고 홀의 concentration 완전히 같습니다. 하나가 발생하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같고 그리고 이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constant입니다. 그래서 NI란 말은 이건 어떤 concentration의 intrinsic 순수한 반도체의 concentration이고 온도에 비례하는 어떤 constant입니다. 그래서 이거 constant K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NI라는 constant을 썼습니다. 이런 상태를 thermal equilibrium.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지면 이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일정하고 그게 어느 특정한 밸류가 된다. 온도가 커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증가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 상온에서 되는 이유는 굉장히 작습니다. 100만 분의 1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리콘이 있으면 극히 아주 작은 일부의 실리콘만이 이오니네이션 돼서 캐리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세미컨덕터가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캐리어가 있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약에 온도를 높인다면 캐리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합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를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온도를 굉장히 높이면 여기에 캐리어들이 있어서 이걸 뭘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체로 쓸 수 있습니다. 도체. 그러면 여기에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온도를 변화시킨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항이 되겠죠. 저항. 근데 이렇게 해서 저항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온도를 항상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온도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므로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 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온도로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나중에 온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컨센트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정한 일렉트론과 홀의 컨센트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게 발생한다면 이제 전기를 흘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흘리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디퓨전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고 또 하나는 드리프트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세미컨덕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도체를 전기가 흘릴 때는 전부 다 이 소위 드리프트입니다. 드리프트. 도체인 경우엔 드리프트만 존재하는데 이 세미컨덕터는 드리프트뿐만 아니라 디퓨전이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퓨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확산입니다. 확산. 어떤 의미냐면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X고 이게 예를 들어서 홀의 농도입니다. 홀의 컨센트레이션. 홀이 여기는 많고 여기는 작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이 홀들이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렇게 확산돼 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듯이 어떤 이 캐리어가 많은 데서 캐리어가 낮은 데로
가는 현상을 확산, 디퓨전이에요. 디퓨전. 이게 있으려면 반드시 농도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캐리어가 아무리 많아도 농도가 일정하다면, 농도가 균일하다면 디퓨전 커런은 없습니다. 디퓨전 커런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농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농도 차가 여기는 높고 낮다면, 이런 식의 농도 차가 있다면 그때 커런이 흐르는데, 이런 세미컨덕터에 커런이 흐르는데, 이 P는 항상 홀을 의미합니다. 홀. 파지티브 차지가 있는 홀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DIFF 하면 디퓨전에 의한 홀의 J는 뭡니까? 커런 덴서티입니다. 커런 덴시티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커런, 그래서 커런 덴시티를 안다면, 그리고 면적을 안다면 전체에 흐르는 커런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홀에 의한, 디퓨전에 의한 커런 덴시티는 뭐에 비례하냐면 여러 가지에 비례하는데, 첫 번째는 뭐에 비례하냐면 Q는 일렉트론의 차지입니다. 차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해당되는 C라고 써요. C.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차지입니다. 이게 관여되는 이유는 홀이지만 일렉트론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단위 차지는 일렉트론 차지와 같고, 그리고 뭐에 비례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절대 농도에 비례한 게 아니라 농도 차이에 비례합니다. 농도 차. 그래서 슬롭에 비례하게 되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커런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슬롭이 네거티브죠. 파지티브 커런이 흐르는데 네거티브 밸류가 있으면 이 네거티브를 상쇄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네거티브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례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비례상수. 이게 비례상수입니다. 요 DP라는 이게 비례상수입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에 비례하고는 비례상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디퓨전 콘스탄트 라고 불리는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저 식을 보면 뭐 당연히 저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한 대로 농도 차이에 비례하고 일렉트론 차지에 비례하고 그리고 어떤 컨스탄트에 비례하는 걸 디퓨전 컨스탄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퓨전 커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드리프트입니다. 드리프트의 단어는 뭐냐면 표류입니다. 표류,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게 홀입니다. 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양쪽에 패러럴 플레이트를 놓고 여기에 이렇게 어떤 포텐셜 디퍼런스를 가한 다음에 여기 뭐가 생깁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발생하고 벡터입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면 여기에 있던 홀들이 플러스에 의해서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밀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가까이 있는 홀들이 마이너스에서 이쪽에서 어트랙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합니까? 커런이 발생합니다. 커런. 이 커런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농도 차이에 관계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이 커런이 있으려면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야 합니다.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존재하는 이 커런을 드리프트 커런이라 부르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의 커런 덴시티는 여기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그리고 일렉트론 차지에 비례하고, 이 경우는 여기에 홀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비례하겠죠. 아까는 홀의 크기는 상관없이 슬롭에 비례했지만 여기는 홀이 많다면, 이런 것들이 많다면 많은 일렉트론이 밀려갈 거고, 그래서 홀의 덴시티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비례상수가 있고, 이 비례상수를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모빌리티, 그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얼마나 일렉트릭 필드에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모빌리티 업 뭡니까 이거는? 홀.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죠. 비례상수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세미컨덕터에서는 두 가지 커런 컴포넌트이 있고, 디퓨전 커런 그리고 드리프트 커런. 디퓨전 커런은
이 슬로우, 덴서티의 차이가 있어야 존재하고 이 드리프트 커런은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세마이 컨덕터가 아니라 도체가 있다면 도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가하면 커런이 흐르죠. 그 커런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드리프트 커런입니다. 세마이 컨덕터는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커런 컴포넌트가 있고 또 하나 있다. 그래서 세마이 컨덕터에서 여러분들이 커런을 생각한다면 고려해줘야 될 컴포넌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4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렉 추론의 홀에 의한, 자, 홀을 먼저 넣겠습니다. 홀에 의한 커런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일렉 추론이 있고, 이 모든 것, 지금 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일렉 추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홀과 일렉 추론이 이런 것이 다르죠. 디퓨전 컨스탄트도 다르고, 모빌리티도 다릅니다. 그래서 홀에 의한 커런, 그리고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 2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디퓨전에 의한 커런, 그리고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습니까? 그래서 4개의 컴포넌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존재해야죠. 같은 페어니까. 그리고 이 디퓨전 커런은 덴서티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절대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차이가 있어야 되고, 여기 드리프트 커런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커런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세마이 컨덕터가 절대 온도 0도 K,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는 캐리어가 하나도 없는 부도체였는데, 절연체였는데, 만약에 거기에 커런을 흐르게 한다면, 캐리어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열을 가하는 거죠. 근데 열을 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열을 가해서 캐리어를 만들어지는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건 세마이 컨덕터를 어떤 경우엔 커런이 흐르게, 어떤 경우엔 커런이 흐르지 않게 그런 디바이스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온도에 의한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훨씬 효율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어떤 불순물을 추가하는 겁니다. 불순물.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인트리식 세마이 컨덕터, 순수한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도프.
자, 됐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면, 그, 세마이컨덕터가 원래 부도체였는데, 또 이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그 중에 일부 실리콘에 있는 코밸런 본드가 브레이크 돼서, 일렉트론과 홀이 제너레이션 돼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도체의 성질을 띱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체에 전기를 흘릴 수 있는 그걸 저항이라고 그러죠. 저항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면 온도를 변화시켜야 되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캐리어의 양이 숫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인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캐리어의 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뭐냐면 세마이컨덕터에 순수한 세마이컨덕터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핑이 뭡니까? 도핑 테스트. 불순물이 있다. 그죠? 어떤 그 드럭 같은 걸 했나 안 했나 하는 걸 도핑 테스트죠. 그래서 어떤 이물질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 세마이컨덕터가 있다면 세마이컨덕터가 이렇게 어떤 이런 세마이컨덕터가 있다면 이 불순물을 여기다 주입합니다. 굉장히 불순물을 가속해서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를 히트하면 그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브레이크 들어가면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박히게 됩니다. 박혀서 이 실리콘 내부에 불순물이 박히게 되고 이 불순물의 숫자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다 여러분들이 보면 불순물 하나가 캐리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온도를 이용해서 캐리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커니즘보다는 여기다 불순물을 히트하면서 불순물이 여기에 들어가면 불순물 자체가 캐리어가 되기 때문에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유용한 디바이스가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수한 실리콘에 불순물을 때려서 여기다 이 안에다 임플란트 하는데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이 4저4, 원자과 전자가 4인 실리콘에 그래서 주변에 4개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원자과 전자가 5인 불순물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세마이컨덕터를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릅니다. 이 N은 항상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P는 항상 포지티브의 뜻입니다. 그래서 N-타입, 네거티브 타입 세마이컨덕터는 순수한 실리콘의 펜타. 뜻은 뭡니까? 펜타는 5입니다. 5. 그죠? 이 원자과 전자가 5인 펜타벨란 impurity. 불순물을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임플란트 주입하는데 그 불순물이 여기 있습니다. 포스포러스, 인입니다. 인, 엔티몬, 아르세닉 이거 비소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극독물질입니다. 극독. 아주 여러분들이 흡입하거나 하면 치명적인 그래서 이게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세마이컨덕터의 한 가지 문제가 여기에 이런 게 굉장히 강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도 굉장히 강한 여러분들 요새 뭐 불산 뭐 이런 강한 독성 물질 공해 물질을 이용합니다. 자체가 여러분들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쪽 건물 그 반도체 건물 내가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들 그 반도체 공장에 보면 그 지하에 이런 아주 강동 물질, 이런 냉동 물질을 저장한 탱크가 있습니다. 지하에. 운동장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만약 폭발한다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 거죠.
반도체 회사가 좋지만 돈을 번지만 공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이건 이 아르세닉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 사약 있죠, 사약 비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맹독 물질을 여기다 주입하면 어쨌든 주입하면 여기 실리콘이 있고 여기에 O가 있으면 이게 박혀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거 O죠, O. O고 주변에 전자가 5개가 있었습니다. 5개. 5개가 있는데 이게 주입하면 옆에 있는 실리콘과 같은 구조를 이룹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원자과 전자가 O 그리고 일렉트론이 5개 있었는데 4개는 이용해서 옆에 있는 실리콘과 결합해서 마치 실리콘 행세를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일렉트론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보냅니다. 도네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을 도너랍니다. 도네이션 하는 거죠. 도네이션, 뭘 도네이션 합니까? 일렉트론을 도네이션 합니다. 그래서 도너가 이 원자과 전자의 O인 불순물들이 프리 일렉트론을 도네이션하고 내주고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이 캐리어가 되는 거죠. 캐리어가 되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은 여기가 플러스 5고 여기는 하나 했으니까 마이너스 4죠. 자기 자신은 플러스 1에 전기를 띠는 어떤 전기를 띠지만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은 플러스 차지가 되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기를 흘릴 수 없는 그런 거를 바운디드 파지티브 차지. 파지티브 차지지만 바운디드 돼 있기 때문에 frozen in space. 영어로 얘기하면 공간상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fixed bounded positive 차지가 돼서 전기를 흐르는 데는 전혀 도네이션, 컨트리뷰션 하지 않지만 여기 일렉트론을 하나 냈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개의 프리 일렉트론을 만들고 싶다면 100만 개의 불순물을 여기다 히트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숫자는 아까 thermal generation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보다 100만 배,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캐리어를 존재할 수 있고 이 캐리어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임퓨리티의 농도를 컨트롤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캐리어가 2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thermal generation 해서 thermal generation에 의한 일렉트론과 홀에 의한 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숫자는 이 불순물에 의해서 제너레이션의 일렉트론 숫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100만 배 이상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캐리어가 2가지가 있는데 프리 일렉트론 있죠. 프리 일렉트론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thermally generated free electron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미미하고 이 불순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프리 일렉트론의 덴서티는 이걸 N이라 그러면 ND 도너의 콘센트레이션이죠. thermally generation 된 것은 무시할 만큼 작고 이 도너에 의해서 불순물의 농도의 만큼 여기 일렉트론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죠. 불순물만큼 있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을 majority carrier라고 부르고 그리고 minority carrier는 이건 다수 소수죠. 소수 캐리어는 이거 말고 아까 얘기한 뭡니까? thermal ionization, recombination에 의한 thermal equilibrium에 의한 일렉트론과 홀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있는 홀이 있죠. 홀을 thermally generated 홀이 minority carrier. 됐습니까? 그래서 N-type semiconductor도 2개의 컨센트레이션이 있지만 일렉트론과 홀이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일렉트론과 홀의 숫자가 같지 않죠. 왜냐하면 thermally generated 될 경우에는 동시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불순물에 의해서는 일렉트론만 만들어지고 여기에 플러스가 생기지만 그 플러스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캐리어가 아니고 커런에 전혀 컨트리뷰션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N-타입이고 P-타입이 있는데 P-타입은 파지티브입니다. 파지티브. 이건 홀이 역할을 하겠죠. 홀이 플러스를 띄고 있으므로. 그래서 이 경우는 실리콘의 트라이밸런, 트라이는 3입니다. 3. 원자과 전자가 3인 볼론, 갤리움, 임디움, 이 붕소입니다. 이것도 뭐 먹으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불순물을 아까처럼 하면 이제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여기는 실리콘이죠. 실리콘이 4개 있고 여기에 3을 하면 플러스 3. 그래서 플러스 3을 여기다 히트하면
여기 들어와서 마치 실리콘처럼 행세를 하는데 어떻게 행세하냐면 여기 세 개였죠 원래.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있고 여기 빈 공간이었습니다. 빈 공간에 실리콘처럼 행세하려면 주변에 4개의 일렉트론이 있어야 되죠. 일렉트론을 하나 어디서 빌려옵니다. 옆집에서 네이버링 실리콘으로부터 여기 있던 일렉트론을 이동시켜서 자기가 일렉트론을 딱 여기다 하고 그리고 실리콘처럼 행세를 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홀이 생기죠. 홀. 그래서 아까는 직접 일렉트론을 도네이션 했지만 억셉터 이런 걸 억셉터 합니다. 억셉터들은 일렉트론을 옆집에서 억셉하면서 옆집에 뭘 만듭니까? 홀을 만듭니다. 홀. 여기 홀이 만들어지면 옆에 있던 일렉트론이 일로 가고 홀이 이동해서 아까 얘기한 파지티브 캐리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억셉터가 옆집으로부터 네이버링 실리콘으로부터 일렉트론을 억셉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쪽 옆집에 홀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고 여기는 주변에 마이너스 4이므로 아까는 이쪽은 파지티브 차지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됩니까? 네가티브 차지가 되는데 그 차지는 움직일 수 없는 bounded, fixed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acceptor becomes a bounded negative charge. 이건 커런에 아무 컨트리뷰션이 없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majority carrier는 이 acceptor의 concentration과 같고 NA는 acceptor의 concentration 그리고 여기도 minority carrier가 있는데 이거 말고 thermal ionization recombination에서 발생되는 그 일렉트론들이 이제는 뭡니까? minority carrier. 두 종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가 전기를 흘릴 수 없는데 원래는 전기를 흘릴 수 있게끔 뭔가 컨트롤을 해주고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양을 밖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이걸 이용한다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가변저항을 만들어요. 가변저항. 근데 가변저항을 만드는 건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나쁜 아주 원시적인 이용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이 P타입과 N타입의 세마이 컨덕터를 이렇게 결합하면 여기 P와 N을 결합하면 굉장히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질이 있고 여기에 또 P타입을 또 같이 결합하면 PNP나 3개의 세마이 컨덕터를 NPN으로 결합하면 굉장히 좋은 이 디바이스가 바로 앰플리파이어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시그널을 큰 시그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마이 컨덕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자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전기적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무 깊이 심취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니까 따로 공부해야 되고 전기적인 성질만 이해해서 중요한 건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디바이스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관련된 또 몇 가지 룰, 또 몇 가지 성질을 얘기하고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세마이 컨덕터 부분이 필요학입니다. 필요학. 내가 이거 싹 빼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그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근데 여기 너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교과서 보면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데 또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수업 중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적인 이해를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매스 액션 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제 로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건 아니면 익스트린식, 인트린식의 반대죠. 아니면 도핑이 된 도프 세마이컨덕터건 세마이컨덕터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주어진 세마이컨덕터의 N과 P의 프로덕트는 N은 뭡니까? 일렉트론의 덴서티와 홀의 덴서티의 프로덕트는 컨스탄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수한 세마이컨덕터는 N과 P가 같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도핑된다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아지고, 그래서 두 개의 항상 그 N과 P의 프로덕트는 이 Ni 스퀘어라는 어떤 이건 단지 컨스탄트라는 겁니다. 아까 N 순수한 세마이컨덕터일 때 N과 P가 Ni라는 컨스탄트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N과 P의 곱도 어떤 컨스탄트가 되고 Ni 스퀘어가 되는 어떤 컨스탄트인데, 그죠? 그래서 순수한 세마이컨덕터는 두 개가 같고, 만약에 도흡된 거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고, 곱이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그 곱은 이게 볼츠만 컨스탄트라는 어떤 컨스탄트가 면합니다. 이건 어떤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라는 어떤 에너지에 의한 온도에 비례하는, 그리고 여기 온도의 삼식에 비례하는, 그래서 온도에 비례하는 어떤 컨스탄트가 되고, 그건 일정하다. 이 볼츠만 컨스탄트 이런 건 뭐 다른 데서 공부하고, 어쨌든 이 모든 세마이컨덕터에서는 N과 P의 곱이 일정하다. 이거 증명 같은 거 교과서에 있고,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또 뭐 공부하게 됩니다. 일단 이건 이제 이 성질을 잠깐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 그죠? 이걸 뭐 한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다. 자, 이건 간단한 팩트입니다.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순수한 세마이컨덕터보다는 불순물을 인가한 도핑된 세마이컨덕터가 더 유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저항을 만들 수 있죠. 베리어블 레지스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유용한 게 이 P와 N 타입의 반도체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유용합니다. 또 하나 붙이면 더 유용해지지만, 일단 P와 P 타입과 N 타입의 세마이컨덕터를 정션이 뭡니까? 접합이죠, 접합. 여러분들 사거리는 뭐라 합니까? 정션입니다. 두 개의 길이 만나는 거 정션. 그래서 P-타입과 N-타입의 세마이컨덕터를 정션. 그래서 여기 P-타입과 N-타입의 세마이컨덕터를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고, 이 경우에 오픈 서킷 컨디션, 여기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터미널이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피직스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NA는 이쪽에 있는 P 억셉터의 컨센트레이션, NB는 도너의 컨센트레이션, NA는 억셉터의 컨센트레이션이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플러스는 홀입니다. 홀. 이 플러스는 홀을 얘기하고, 억셉터가 들어가면 홀을 하나 크리에이션하고, 자기는 뭐가 됩니까? 자기는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픽스드 스페이스 차지가 되죠.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억셉터입니다. 억셉터. 반대로 이쪽에 N에 가면 이제는 이게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이 되고, 이 플러스는 도너입니다. 도너. 됐습니까? 그래서 도너는 일렉트론을 도네이션하고 자기가 플러스 차지가 되고, 억셉터는 일렉트론을 받아들여서 옆집에 홀을 크리에이션하고 자기는 네거티브가 차지된 이런 거죠. 이런 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있고, 여기 무한대를 한 건 이게 무수히 많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쪽에 무한대로 있다. 이걸 아무리 퍼내도 없어지지 않는다. 무한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무한대는 아니지만, 뭐 무한대죠. 원자수, 이런 걸 얘기하니까 무한대의 숫자가 있다. 자, 이걸 접합시켰습니다. 이 두 개를 딱 접합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홀들이 여기 굉장히 많고, 여기는 홀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홀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렉트론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없는 게 아니라
포멀리 제너레이트된 일렉트론이지만 굉장히 작아서 여기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쪽엔 홀만 있고 이쪽엔 일렉트론만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포멀리 제너레이트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지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한쪽에는 무지하게 많고 한쪽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뭐가 발생합니까? 디퓨전. 여기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홀들이 이쪽으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디퓨전 돼갑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은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이 있고 이쪽에 많은 일렉트론이 여기 일렉트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디퓨전 됩니다. 캐리어들이 경계를 상대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디퓨전입니다. 디퓨전. 그 커런을 디퓨전 커런 ID라고 이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홀과 일렉트론이 디퓨전 하는데 홀들은 이쪽으로 디퓨전하고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하면 이 디퓨전에 의한 커런을 ID라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건 ID는 이쪽으로 이동하죠. 홀들이 이쪽, 일렉트론 반대로 두 배입니다. 두 배. 더블 커런입니다. 두 배 커런. 그리고 이 커런은 일정해집니다. 자, 왜 일정해지는가에 대한 얘기는 합니다. 커런이 일정해집니다. 자, 왜 일정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디퓨전 돼 가면 여기에 있던 홀들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홀들이 거의 없지만 뭐가 많습니까? 일렉트론이 많죠. 여기에 많은 홀들이 가고 여기에 원래 일렉트론이 많으면 이 홀과 이 일렉트론이 어떻게 됩니까? 리컴비네이션, 결합돼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여기에는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가면 넘어가면 굉장히 많죠. 그 홀과 결합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홀과 일렉트론들이 반대 방향으로 디퓨전되고 디퓨전되면 디퓨즈드 캐리어와 이쪽에서 넘어온 캐리어와 이 원래 있었던 머저리티 캐리어 이 경우는 뭡니까? 일렉트론 이 경우엔 홀에 의해서 리컴비네이션 돼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사라지면 이 캐리어들은 없어지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남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퓨전 돼서 상대 진행에 가서 결합해서 사라지고 캐리어들은 사라졌지만 원래 있었던 픽스드 차지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을 본다면 이 영역은 캐리어는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일렉트론이나 홀들은 없고 여기 픽스된 차지만이 있는 그런 리전이 생깁니다. 그거를 스페이스 차지 리전. 스페이스 차지는 이 공간 전하층이라 그러죠. 그래서 차지가 있는데 fixed in space 움직일 수 없는 차지 혹은 캐리어 디플리션. 디플리션 단어 뭡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캐리어가 사라진 캐리어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 캐리어 디플리션 리전 혹은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쫙 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면 캐리어가 여기는 캐리어가 다 없어지고 자,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하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이게 어떤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아까 여기 무한대의 캐리어가 있죠. 여기 무한대의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그림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순간적으로 스냅 사진입니다. 딱 타임에서 픽스 시키고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계속 이쪽에서 유입되고 사라지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일로 가고 여기는 없는 영역이 계속 사라지는 거죠. 들어와서 사라지고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가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는 여기 세 단계를 거쳐서 디퓨전, 리컴비네이션 그리고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발생해서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띄고 있죠. 이 억셉터에 의한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이거에 의한 플러스가 있습니다. 도너에 의한 플러스가 있고 이것만 존재하고 캐리어들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져서 없어지는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뭐냐면 P와 N 그리고 요 A는 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지로라고 생각하고
포텐셜을 그리면 이게 그라운드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라운드로 생각하면 홀들이 보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면 높죠. 포텐셜이 어떻게 됩니까? 높습니다. 높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홀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포텐셜을 넘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이것들이 싹 가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생기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포텐셜 배리어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홀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이걸 포텐셜 배리어라고 합니다. 포텐셜 배리어. 그래서 이게 전압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게 전압차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홀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전압차를 오버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배리어 볼티지라고 부르고 이건 홀에 의한 얘기입니다. 홀에 의한 배리어 볼티지고 이 전압이 VT는 KT, K는 볼츠만 콘스탄트, T는 절대 온도, E는 일렉트론 차지라는 어떤 콘스탄트고 이 디멘전이 전압입니다. 전압. 여기가 전압. 이거 여기 어떤 숫자니까 이것도 전압이겠죠. 이거를 thermal voltage라는 어떤 전압이고 이 전압이 0.025 at room temperature 25도씨인 어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25도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온에서 저런 숫자가 되는 0.05에 의한 이걸 thermal voltage라고 합니다. thermal voltage. 그래서 VT 그러면 KT divided by 2고 K는 볼츠만 콘스탄트, T는 절대 온도, 일렉트론 차지. 그래서 0.02라고 가정합니다. 0.025고 그리고 NA는 acceptor의 concentration, 그리고 donor의 concentration, 그리고 NI 스퀘어는 어떤 constant입니다.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리고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리콘의 이라는 반도체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컨스탄트고 이게 일반적으로 0.6 내지 0.7V 됩니다.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 0. 실리콘인 경우에 이거에 있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0.6 내지 0.7이 됩니다. 이런 포텐셜 배리어가 생깁니다. 자,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여기에 있던 홀들이 계속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지난다면 모든 것들이 다 디퓨전돼서 다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캐리어가 다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전체에 다 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갑니다. 일부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배리어 볼티지가 이 unlimited spread of space charge region 전체가 다 캐리어들이 가서 디퓨전돼서 리커멘데이션에서 사라져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거를 방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일부만이 갑니다. 일부만이 어디 가냐면 이걸 이기는 이런 뭐 여기에 있는 홀들과 일렉트론은 통계적으로 결정됩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그것만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일정한 크기의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생기고 다시 어떤 평화로운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발생하고 거기에 포텐셜 배리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전체로 퍼지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ID, 디퓨전에 의한 커런은 일정하고 컨스탄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것들이 딱 접합했을 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영원히 무한대의 캐리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계속 디퓨전 커런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디퓨전 커런이 이렇게 된다. 자, 지금 디퓨전 커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디퓨전 커런이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여기 외부에 여기 보면 여기 오픈되어 있죠. 오픈된 서킷에 커런이 갈 수가 없습니다. 커런이 갈 수가 없는데 이쪽으로 디퓨전 커런이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아까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고려하지 않았죠. 지금 머저리티 캐리어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의해서 흐르는 또 하나의 커런이 있습니다. 드리프트 커런이 있습니다. 드리프트 커런이 왜 생기냐면 여기 이렇게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드리프트 커런이 생기죠. 드리프트 커런은 여기서 생기는데 드리프트 커런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개의 커런이 흐르고 있는데 커런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커런이 흐르지만 외부에서 보면 얼마입니까? 지로죠, 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디퓨전 커런에 대한 얘기했고 드리프트 커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일렉트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배리어가 있고 미안합니다. 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일렉트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일렉트론은 반대죠. 포텐셜 배리어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그린 건 홀에 대한 거, 일렉트론에 대한 거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생기는데 요 깊이를 생각합니다. 깊이. 이걸 XP 있죠? P 영역에 생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depth, width, 깊이입니다. 깊이. 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걸 XN, N타입에 생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폭입니다. 자, 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폭이 얼마가 되는가 또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 폭이 얼마인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다 있습니다. 공식도 있고. 그래서 폭을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겁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네거티브 차지양의 총합과 여기에 있는 플러스 차지의 총합은 같아야 됩니다. 이 자연에서는 모든 게 중성을 띠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 본다면 여기 보면 여기 일렉트론이 하나 있고 그리고 도너가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었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여기를 본다면 여기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봅니다.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차지 리전, 마이너스 차지 합, 이쪽에 있는 플러스 차지 합이 같아야죠. 중성을 띈다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네거티브 차지의 합을 다 구하면 여기 일렉트론 차지가 있고 요 폭,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억셉터, 미안합니다.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억셉터의 컨센트레이션, 억셉터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걸 곱한 게 토를 뭡니까? 이쪽에 있는 네거티브 차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토를 네거티브 차지는 이쪽에 있는 토를 파지티브 차지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차지, 여기 폭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그다음에 도너의 콘센트레이션 하면 이건 플러스 차지입니다.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걸 정리하면 여기 XP와 NA는 XN과 NT라는 포뮬러가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쪽과 이 억셉터의 농도는 곱은 여기에 있는 이 폭과 도너의 농도와 같다라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지금 P에 접합을 하면 이제 유용한 디바이스가 되는데 이쪽을 같게 P와 N의 농도를 같게 도너와 억셉터의 농도를 같게 하는 것보다는 한쪽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더 좋은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P 플러스 N이라고 쓰면 이쪽 억세프를 도너보다 훨씬 크게 1000배, 10,000배, 1,000,000배, 100,000배 크게 한 이런 접합이 있습니다. 이런 접합. 이게 훨씬 유용한 접합입니다. 그래서 P 플러스 N처럼 하면 이 억셉터가 굉장히 많죠. 도너는 작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이스 차지 리전을 양쪽에 균일하게 하는 것보다 한쪽에 몰고 한쪽에 하는 게 훨씬 전기적으로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덴서, 그죠? 농도를 더 진하게 하면 반대쪽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에 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어떻게 됩니까? 와이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농도 차를 NA과 ND의 농도를 같게 하지 않고 차이를 둬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보다는 한쪽에 몰아서 분포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다음 얘기는 화요일 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중에 질문보다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끝나고 오거나 나를 찾아오거나 하면 얼마든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